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7월 25일 자 제주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주 경마 시행을 합니다. 총 15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 서울 경마가 해가지고 이제 격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자, 이번 주 금요 경마는 제주 경마 15개 경주로만 시행이 된다. 자, 이제 새롭게 지난주부터인가요? UCC 경마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환경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자, 강타가 뭐 환경을 떠나서 내용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앞으로는 보다 나은 내용과 적중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 강타의 경마방송 시즌2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 자, 한번 힘차게 오늘 제주 경마 방송으로만 이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주 경마는 출전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 경주가 많고, 그래서 쉬운 건 아니고요. 의외로 좀 까다롭지만 또 어려운 경주는 어렵고 또 쉬운 경주는 쉬우니까 너무 또 어렵게만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할 수 있는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하고, 또 어려운 경주는 의도적으로 또 작심을 하고 배당을 노리는 그런 승부처를 삼아보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에서 1번 자유로입니다. 1번 자유로와 6번 초원세계가 정계산 선행을 갑니다.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도 한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한 60~70%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들 마필들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고, 선임으로도 누가 선행을 가든지 따라가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자유로나 6번 초원세계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6번 막건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막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 그나마도 이변이 발생한다면 3번 작은 강인데,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그나마도 가능한 전력이라 3번 작은 강 정도는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6번, 3번 요 세 마리만 제주 1경주에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은 제주 2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만원으로만 짜여져 있는 경주다. 제주 경마의 주행검사 능력만 놓고 마필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마필들이 열심히 안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실전과 주행검사에서 판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상당히 잘 띄워주고도 주행검사를 덜덜하게 만든 마필도 있고, 또 주행검사를 잘 받고도 실전에서 또 덜덜한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노하우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건 제주 2경주 2번 여왕탄생입니다. 시조 꾹 잡고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않으며 제어성 말벌이를 일관하면서도 나름 탄력과 스피드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번 여왕탄생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이상의 경주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필히 이번 2경주에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3번 승진입니다. 순발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정계산 선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 뭐 빼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반에 가서 좀 여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부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3번 승진도 가져가고 또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지만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자, 이게 이제 5번 천하고배라는 마필인데, 뭐라 그럴까요? 그 주행검사 자체를 어떤 능력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안독스 기수가 마필을 만드는데 역점을 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필의 그 완성도를 높이는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천하무배도 이편성에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주 2경주는 2번 여왕탄생, 3번 승진, 5번 천하무배 이상 3두만 갖고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3경주. 강타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 신마들 경주, 예, 전문가 생활 한 13년 했는데 신마들 경주는 누구나가 사실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물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또 연마필에 놀래가지고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고 변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마들 레이스는 웬만하면은 좀 노련한 전문가라면 승부처럼 가져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이유는 1번 만년지덕이라든지 4번 삼정도라는 나름 인기권 전력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이들 마필들의 1급 기수들의 등짝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무조건 인기 많아요. 1번 만년지덕과 4번 삼정도, 이들 마필들을 또 강타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충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마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마칠인삼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마필의 능력이 70%고 기수의 기승술이 30%를 좌우해서 일상에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마칠인삼의 원칙에 의거해서 등짝은 무난하지만 순수 능력이나 잠재력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자, 이번 상경주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제주 4경주입니다. 바로 엎어치기로 들어갈 현장 승부처. 배당은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적중은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3경주에 이긴 자금을 4경주에 엎어치기로 그냥 한 방 때릴 겁니다. 자, 일단 4번 대한해결입니다. 마필이 조금 뭐랄까 엇박자를 노는, 기승을 할 때 엇박자를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에 기승하는 김경훈 기수한테 얘기를 한다면, 요런 마필들은 채찍발을 대기보다는 마필이 리듬을 못하는 거거든. 말이 걸을 때 리듬을 못하니까 일단 밀어주면서 마필의 리듬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채찍에 대해서 가속을 붙이는 작전으로 한다면 4번 대항해변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뛸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일단 조용한 승부처의 핵심은 4번 대항해변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대항해변을 놓고 딱 두 방으로 때려서, 자, 3경주에 이어서 4경주에 엎어치기로 때려볼 현장 승부처까지 3경주 4경주 묶어서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농떼기 기질을 갖고 있는 9번 해파랑이 당일 배당판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는 경우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스스로 뛰는 것보다 기수가 채찍을 가거나 강한 압박에 의해서만 뛰는 그런 농떼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선수 마필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해파랑은 이편성에서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해파랑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을 하고, 자, 여기에 배당 마필 하나를 언급을 드리는데 2번 프론시로입니다. 근간이 부지래요. 그지만 이 마필은 예전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시에 바로 그런 경제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패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론시로는 뭐 아니면 돈데, 자,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이라, 자, 또 등짝 자체도 전현준이라면 이번 프론시로는 필히 안 팔리더라도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 5경주는 복병권 전력인 2번 프론시로, 무조건 충망인 9번 해파랑, 이 두 마필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6번 당대가문입니다. 무조건 충마, 걸출한 충마가 아니라 무조건 충마라고 보시면 돼요. 마필 자체가 쫙 깔아앉아서 뛰는데 마치 소울 마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을 데뷔전 때 갔지만 선행마가 아닙니다. 이 선입으로 따라가도 돼요. 편성이 약하고 느렸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이지, 6번 당대가문은 전개에 상관없이 강력한 배팅권의 축이다.
자, 여기 뭐 후착으로선 8번 감격이나 9번 터보킹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3전을 치러서 기복이 심한 9번 터보킹보다는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8번 감격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자, 그래서 6번, 8번 막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단통의 가능성과 두 방으로 때릴 가능성, 이렇게 두 방으로 때리면서 이제 단통을 때릴 가능성과 아니면 단방으로 때릴 가능성을 놓고 해보고 싶은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인데, 일단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은 4번 꼬마여왕입니다. 마필은요, 항상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선행력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종과 뚝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엇박자 성장을 하는 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꼬마여왕은 선추임력이 동반 상승을 한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힘이 굉장히 차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파워감이 만땅이라는 표현으로 강타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마필들을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세를 계속 몰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번 꼬마여왕은 이 편성에선 강력한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하셔도 되고, 자, 이번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의 핵심적인 축만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때리고 받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7경주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자, 1번 청산 녹승. 등짝은 박준호 기수로 다소나마 등짝의 무게감에선 떨어지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치 인삼의 원칙에 의거해서 1번 청산 녹수는 등짝의 무게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지난번 안득수가 탔을 때보다 좀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 마필이라, 자, 1번 청산 녹수는 배당마로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2번 슬라이더입니다. 자, 이 주행 거부와 사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순수 발걸음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 해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슬라이더 같은 마필들은 주행 악병만 교정이 된다면 이 편성에서 무조건 대가리라고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슬라이더도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됩니다. 자, 5번 무적세계입니다. 자, 이 주행 검사를 받았을 때 당시보다 지난번 데뷔전을 치렀을 때 체중이 무려 30kg 이상이 늘어난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상당한 걸음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아무래도 5번 무적세계는 약간의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5번 무적세계는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당일 누가 팔리던 간에 강타는 1번 청산녹수, 2번 슬라이더, 여기에 5번 무적세계를 강하게 본다. 자, 요 경주가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강타의 막권을 유념해서 자, 한번 멋진 승리로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타의 서비스 경주입니다. 자, 제주 9경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강타의 중과부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중메인 승부처 제주 9경주입니다. 지난번에 한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바로 10번 4년간인데 4년간을 놓고서 지난번에 꼬마대장을 강력한 단통으로 때리고 그 전에 적중을 했었던 왕자라는 마필을 4년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갔던 그런 승부처를 때렸던 경주인데, 실전에서는 이 왕자는 자기 발걸음만 보여주고도 2착을 차지했고 꼬마대장은 대가리로 왔는데, 강타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던 4년간은 다리가 종반에 풀리면서도 의지 없는 마필들에게 일격을 당하며 3착을 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4전 후기에 신화가, 홍수안에 쓰는 신화가 있듯이, 자, 20번 4년간은 한 번 더 노림수를 갖고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0번 4년간의 강타의 충과가 아닙니다. 자, 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그놈을 놓고 때릴 생각인데,
자, 여러분들은 요 준메이 승부처 강타가 도대체 어떤 말을 노리는지 한번 꼭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또 중배당 단통이 제대로 적중이 되는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닥에 깔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주예요. 강타에 충마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중배당 적중이 가능한 제주 구경주 준메이 승부처에 많은 관심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0경주입니다. 5번 준마,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로 대가리입니다. 많이 필요 없는 대가리예요. 여기에 3번 용천수가 과연 비교적 편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서, 자, 이번 10경주는 5번 준마와 3번 용천수, 5번 3번 막건이 이 10경주의 핵심이 되는 막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3번 막건을 중추적으로 놓고 여타 마필들을 엮어서 임해야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1경주입니다. 굉장히 진도가 빠르죠. 제가 이 방송을 벌써 3번째 찍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 장비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3번을 찍으니까 완전 들들 외우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자, 이 11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일반 경주이긴 합니다만 승부처 이상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7두 경주에서 승부처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3번 승으로 5번 무창포, 6번 청도, 자, 여기에 뭐 7번 남풍까지 강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이고, 이들 마필들이 배당판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 편성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1번 최고 권력입니다. 신강선 등장입니다. 또 이 마필은 신강선이가 적인 기수입니다. 선행을 가면 쌍대가리입니다. 선행만 가면.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는 게이트의 조건 갖고 있죠. 2번 별초롱이나 6번 청도가 빠르긴 합니다만 이들 마필들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1번 최고 권력이 강하게 밀고만 나간다면 이 편성에서 선행은 100%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승부 의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번 최고 권력이 선두권만 모색해준다면 쌍대가리로도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다. 문제는 1번 최고 권력이 인기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이번 11경주 강타가 추천하는 1번 최고 권력 꼭 한번 유념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2경주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번 12경주가 오늘 제주 경마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9번 계림영광은 이번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연속 2번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 승부수도 힘들고 또 선행을 나설 수도 없지만 혹시나 선두권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종간 지구력 분역으로 부러질 공산이 높아 저는 9번 계림영광은 가감하게 자릅니다. 자, 그 대신에 7번 남대문이란 복병만은 요 마필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으네요. 물론 충만은 아닙니다. 단통마도 아니고 그냥 방어 배당만인데 7번 남대문을 한번 가져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2차, 3착, 2착, 그 다음에 꼴찌 10등을 한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그 능력 자체는 편성이 강하고 약하고에 따라서만 이 등위가 막혔을 뿐이지 항시 마필의 능력은 정상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마필인데, 근간에 보여준 3번의 경주가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1번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경주력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7번 남대문은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떤 인기를 모을지가 관건이지만 꼭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번 12경주는 9번 계림영광을 안 보는 불안한 인기만으로 7번 남대문은 복병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2경주 UCC 메인 승부처 한번 멋들어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몇 경주였죠? 앞에서 10경주죠? 용천수라는 마필은 김이랑이가 백인호 마방에서 선행승부수를 띄우고요. 자, 이번 13경주에서는 2번 스카이에 안독수로 교체를 해서 백인호 마방에서 또 한 번 선행승부수를 때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백인호 마방에서는 용천수와 2번 스카이로 자, 승부수를 던지는 마필들인데
충분히 비교적 편한 선행이 나설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스카이는 선행만 간다면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마필이다. 자 여기 이제 종반 뚝심 측면에서 3번 은비와 7번 왕국이란 마필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경주인데 이들 마필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덮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어쨌든 2번 스카이와 3번 은비 여기 7번 왕국까지 3두의 전력이 미세하나마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13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1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4경주와 이제 마지막 15경주가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고 또 15경주는 끝장 승부처이기 때문에 14, 15경주를 강력하게 스트레이트로 붙어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4경주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4번 충주왕자라는 마필입니다. 1200의 첫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를 분명히 안고 있지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경시 57km로 부중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과 부중에 대한 불안감은 있더라도 4번 충주왕자는 노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하기 이전부터 마필이 굉장히 좋아졌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는데 여전히 상태는 좋아. 자 그리고 추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누구나가 4번 충주왕자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번 파스까지 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번 충주왕자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고 요 마필을 놓고 한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경주 강타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끝장 승부처 딱 3마리만 가져갑니다. 근간의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는 마필들은 자를 것이고 또 조교가 잘된 마필들도 자를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마필들을 가져갈 것이냐 근간에 부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고 능력이나 이번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3주만 갖고 가서 때릴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배당은 중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마필이 5번 성불신동인데 지난번에 실전에서 KC TV의 대상 경주에서 베스트이기라고 좀 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승부의지는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5번 성불신동 마지막 끝장 승부처에 꼭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경마방송 멋진 대승을 한번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강타가 있고 강타가 이번 주 제주경마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서 제주도 예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승리와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예상을 드리면서 자 현장을 제주도 예시장에서 강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60-708-992 자 멋진 대승을 위해